지방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. 지방간. 간은 70% 이상 손상될 때까지 별 증상이 없습니다. 우리 몸에 간이 거의 간 기능이 30% 남았다. 그때까지도 간은 전혀 미동이 없어요. 그래서 간이 나빠진 사람들 보면 와 정말 뭐 모르게 그냥 지나가다 어느 순간 딱 쓰러지는데 그때 한 10% 남겨놓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늘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간인데 이런 게 있잖아요. 주변에 너무 착하거나 너무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대해주고 알아줘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은 착하니까 그런 거 있죠. 그냥 만만하니까 그냥 놔두는 게 있어요. 네, 간이 마찬가지예요. 그냥 간이 항상 버텨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준다고요.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생각 안 해줘요. 그냥 위장만 소화 안 되면 뭐 이런 것들. 근데 물론 위장과 건강 생명과의 직결된 것보다는 간과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 훨씬 더 커요. 위장 그냥 아프고 막 소화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계속 하지만 간은 거의 그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. 그 부분을 내색을 하지 않아요. 내가 정말 간이 존나 나쁜가?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. 근데 최근에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서 지방간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남자든 여자든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잖아요. 근데 체중이 정상 체중보다 한 5kg, 10kg만 쪄도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정상적인 간의 경우에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냐면 한 5% 이내입니다. 근데 이 5%를 넘어가게 되면 지방이 간이 생성이 돼요. 근데 제일 재밌는 게요. 간이 약한 사람은 포도만 많이 먹어도 알코올 농도가 나와요. 정말 그럴 수 있어요. 포도는 가지에서 따자마자 발효되기 시작하는 과일이에요. 근데 이것을 밥 먹고 포도 먹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? 몸에서 발효가 된 거예요. 그러면서 그게 술이 됐다고요. 포도가 되게 좋은 식품인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. 정말 좋은 식품들은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. 포도도 그렇고 꿀도 그렇고 로열젤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사과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. 자,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만, 당뇨,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. 혹은 약물을 잘못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지방간은 거의 80%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고요. 성인 3명 중에 1명이 지방간으로 추정된대요. 정말 놀랍지 않아요? 이거는 거의 사실 간 기능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방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. 기름지고 또 느끼하고 그런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들 그리고 운동 부종이라든지 체중 관리를 못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방간이 있다면 일주일에 3번 정도 땀을 흘려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고탄수화물들을 섭취 안 해주셔야 돼요. 자, 제가 오늘 지방간이 있을 때 먹으면 좋은 음식, 정말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방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음식을 4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예전에 제가 한번 건강정보에 강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. 토마토는 보통 세계 슈퍼푸드라고 알려지는 피로 회복에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. 토마토는. 그래서 내가 몸이 트러블이 생겼다, 산화가 됐다, 가렵다, 아니면 뭔가 암이 있다, 염증이 있다 이럴 때 토마토를 매일 꾸준하게 먹어주면 몸의 피로들을 쭉 낮출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간을 해독시켜버려요. 그리고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고 비만과 암을 예방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브로콜리예요.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브로콜리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이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. 이 성분이 간을 정말 많이 도와줍니다. 그래서 간이 일하는 그 해독 작용에 이 브로콜리가 엄청 도와줘요. 그래서 그 간 기능을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. 지방간이 축적이 되면 간이 활동을 잘 못해요. 그러다 더 심해져서 간 경화가 생기면
이제 간이 활동하지 않습니다. 이전에 브로콜리 많이 먹는 게 정말 좋습니다. 이 쥐의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실험의 결과로 브로콜리가 정말 뛰어났다는 것이 밝혀졌어요. 세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. 사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. 기름인데 뭐 지방 간에 이게 더 위험하지 않아? 아니에요. 지방이 지방을 녹인다고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어요? 지방이 지방을 녹인다. 독으로 독을 치료한다. 이런 걸 동종요법이라 해서. 그런데 물론 나쁜 지방들은 좋은 지방이 들어오게 되면 나쁜 지방이 우리 몸에서 배출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유해 지방산이 있어요. 이 나쁜 지방산을 좋은 지방산을 통해서 몰아낼 수 있어요. 마치 우리가 미네랄 소금이 나쁜 소금을 계속해서 중화시키는 것처럼. 네, 정말 놀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. 불포화 지방산.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절대로 고체화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특히 간에 있는 담석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. 간 독소를 조절해주고 해독 작용을 하는데 올리브는 정말 인간에게 주어진 좋은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간 청소 하면은 무슨 기름이 있어요? 올리브 기름 보시면 돼요. 그만큼 올리브유는 간의 지방을 해결하는데 정말 좋은 식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마지막 네 번째는 콩이에요. 콩. 이 콩은 정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성분인지 아시겠지만 이 콩은 간 경화나 간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곡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콩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, 뭐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컬이 우리 몸 속에 해독 작용을 해주는데 그때 지방간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요. 그래서 콩을 계속 자주 먹잖아요. 어느 순간 지방간이 사라질 수 있어요. 여러분들 만약에 지방간이 있다, 물론 나쁜 음식을 끊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좋아요, 구독, 안내자전 눌러주세요.